이정후, 애틀랜타가 탐낸다. 오버페이 딱지 뗀 사나이의 몸값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정후가 트레이드 시장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의 이름 옆에는 항상 먹튀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6년 1억 1,300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 시즌 초반의 부진, 그리고 쏟아지던 의심의 눈초리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트레이드 대상으로 그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건 단순한 루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장이 이정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보자. 팬사이디드는 애틀랜타가 외야 보강을 위해 트레이드할 수 있는 후보 중 한 명으로 이정후를 지목했다. 애틀랜타는 최근 마이너 계약으로 왕년의 MVP 앤드류 맥커친을 영입할 정도로 외야진 사정이 급하다. 간판 스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돌아오면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그렇다고 외야 뎁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대권 도전을 노리는 팀 입장에서 외야 한 자리를 확실히 채워줄 카드가 필요한 상황. 여기서 이정후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다. 물론 팬사이디드도 함정을 명확히 짚었다. 이정후의 가격표는 거액의 연봉을 떠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애틀랜타의 잠재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말은 뒤집으면 이정후를 원하는 팀이라도 그 몸값 때문에 쉽게 손을 뻗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정후가 지금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오버페이가 아니다. 나는 이 한 줄이 이번 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본다. 계약 자체의 무게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 무게에 걸맞은 실력이 증명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숫자로 들여다보자. 이정후는 현재 타율 0.302, OPS 0.762, OPS 플러스 116을 기록 중이다. 화려한 홈런왕급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하다. 리그 평균보다 확실히 나은 타자라는 것, 그리고 그 우위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지표는 휘핑률 13.0%와 탈삼진율 9.7%다. 이 두 수치는 각각 메이저리그 전체 96번째, 97번째 백분위 수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나쁜 공에 방망이가 나가지 않고 삼진을 거의 당하지 않는 컨택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이건 단기간의 운이 아니라 스카우팅 리포트에 적혀있던 이정후의 원래 재능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물론 약점도 명확하다. 팬사이디드는 볼넷을 얻지 않는다. 파워를 생성하지 않는다. 주루와 수비도 다소 부족하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나 역시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정후는 전형적인 갭 파워형 컨택 히터이지 20홈런 이상을 노리는 슬로거 유형은 아니다. 출루율을 극대화하는 인내심 있는 타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되묻고 싶다. 모든 타자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이정후의 강점은 명확하고 그 강점이 매일 라인업에서 안정적으로 재현된다는 것 자체가 가치다. 특히 컨택 능력이 극단적으로 높은 좌타자는 어떤 팀에서든 대체 불가능한 카드로 취급받는다. 여기서 계약 구조도 짚어야 한다. 이정후는 최소 2,330만 달러의 연봉으로 다음 시즌까지 계약되어 있고 2027 시즌 이후에는 옵트아웃 옵션이 걸려 있다. 만약 이 옵션을 선택한다면 애틀랜타는 2028년과 2029년 연간 2,050만 달러의 그를 계약으로 묶을 수 있다. 이 구조 자체가 흥미롭다. 이정후가 지금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옵트아웃 이후의 재계약 조건이 오히려 팀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트레이드로 이정후를 데려가는 팀은 단기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평가된 계약을 얻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애틀랜타이고 왜 하필 지금인가? 팀 사정을 보면 답이 나온다.
아쿠냐가 복귀하면 마우리시오 듀본이 전문 유격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곧 김하성의 입지가 더 좁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상과 부진으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하성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김하성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애틀랜타라는 팀 전체의 로스터 재편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대권을 노리는 팀은 항상 뎁스 차트를 다시 그리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자리는 좁아지고 누군가의 이름은 새로 등장한다. 이번엔 그 이름이 이정우였을 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트레이드설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를 순순히 내줄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컨택 능력이 검증된 좌타 외야수를 그것도 장기 계약 초반부에 굳이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을 팀은 많지 않다. 게다가 애틀랜타 역시 그 몸값을 감당하면서까지 이정우를 데려올 만큼 자산 여유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데드라인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이 바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이번 루머의 진짜 가치가 트레이드 성사 여부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이 이정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진했던 시즌 초반과 비교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한 메시지다. 오버페이 논란으로 시작된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커리어는 이제 반대로 저평가 계약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흐름이 하반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정우의 몸값과 위상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다. 댓글 톡방. 오라클의 기적. 이정우가 먹튀 소리 듣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애틀랜타 링크란이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키키윽 타율 0.302에 97% 백분위수 삼진 억제력이면 외야가 황폐화된 애틀랜타 입장에서 군침을 안 흘릴 수가 없는 매물이긴 합니다. 브레이브스 팬. 자녀 페이롤의 엄격한 애틀랜타 프런트 성향상 2,330만 달러가 살짝 무겁긴 하지만 옵트아웃 유무에 따라 팀 친화적 계약으로 변환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뜯어보니 영입 타당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아쿠냐 복귀 전까지 외야 채워주기만 하면 우승 전력 완성인데요. 세이버 빅리거, 볼넷, BB, 이나 순수 장타율, ISO, 지표가 낮은 게 흠이라도 스트라이크 존 콘택트율과 휘핑률 13%, 이 워낙 사기적이라 리드오프 툴로는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탑티어 수준입니다. 샌프란이 프랜차이즈 스타를 굳이 팔지 않는 이상 성사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몸값 증명은 완벽히 끝났네요. 시즌 초반을 둘러쌌던 가혹한 오버페이 비판 여론을 비웃듯 내셔널리그 최고 수준의 삼진 억제력 9.7%과 안정적인 3할 타율 0.302 을 무기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대권 도전을 위한 핵심 위시리스트로 급부상한 이정우 선수의 서사는 메이저리그 이적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 초반부인 만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그를 쉽게 매물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2027년 이후 옵트아웃 옵션을 동반한 이정우 선수의 계약 구조가 오히려 우승권 컨텐더 팀들에게 엄청난 장기적 메리트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가치가 진정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방증입니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